네, 안녕하세요. 까까머리입니다. 자, 오늘은 게임 개발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한 사람들을 위한 얘기 두 번째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버전의 경우는 개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버전이었고, 두 번째 버전은 첫 번째 버전 영상에서 언급한 게임 개발에 준비가 된 사람이지만 막상 게임을 만들려니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을 위한 버전입니다. 자, 여기서 게임 개발 준비란 첫 번째 버전에서 언급한 프로그래밍 언어들과 자료 구조, 알고리즘 정도는 충분히 습득한 후에 게임 엔진으로 작은 프로젝트 한두 개 정도는 해본 경험을 지칭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 코딩도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게임 아이디어도 있는 상황인데 대체 왜 막막할까요? 그거야 당연히 게임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게임 만드는 것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한 번에 착착 진행을 하겠습니까? 학교에서도 게임 학과가 아닌 이상 게임 만드는 방법은 안 가르쳐줘요. 저 또한 회사에 입사해서 첫 게임을 만들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럼 뭘 제일 처음 해야 될까요? 바로 조사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게임 아이디어는 중간은 없고 이미 완성된 모습의 게임 이미지만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게임이 이미 시장에 있는지 없는지는 관심도 없고 이거 대박인데? 빨리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실제 회사에서 게임 아이디어를 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아이디어로 출시된 게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개발은 생각보다 좀 더 뒤에 이루어져요. 먼저 내 아이디어와 똑같은 게임이 있는지 확인부터 하고, 만약 출시되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똑같고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한 게임은 전 세계 그 누구든 이미 생각했고 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왜 안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마 수익적인 측면이나 게임성 측면에서 뭔가 부족해서 출시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아이디어가 절대적이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판단되면 하루에서 3일 정도 더 생각해보세요. 왜 더 생각하라고 얘기하냐면 하루만 지나도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게임성이던, 수익구조건, 유저 타겟이 되었건 그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 라고 판단되면 그때 기획을 하는 겁니다. 기획은 디테일하게 하면 할수록 좋아요. 사실 개발자들도 이 기획서를 바탕으로 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이디어에 대한 정리를 문서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기획에 대해서 거의 모른다는 가정하에 치트키 같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플로우 차트, 흐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머릿속에서만 아이디어를 정리했기 때문에 어떤 거부터 개발을 들어갈까 고민을 하죠. 하지만 그 고민을 싹 정리해주는 게 바로 이 플로우 차트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를 테니 제가 회사에 있을 때 만들었던 퀴즈 게임의 플로우 차트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0.0 메인 화면부터 순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화면들이 정리되어 있고 화면마다 이름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 화면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화면 UI도 대강이지만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실제 개발을 할 때도 우선 플로우 차트에 있는 UI로 작업을 해놓고 나중에 수정을 하더라도 이미 잡아놓은 틀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이 플로우 차트가 있으면 어떤 것부터 개발을 시작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가능하면 0.0부터 순차적으로 개발하시면
편합니다. 하지만 꼭 이 순서를 지킬 필요는 없고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그것부터 처리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화면별로 필요한 기능을 문서에 정리해서 써놓으면 개발에 들어갔을 때 이 화면에서 어떤 기능을 코딩해야 되는지 바로 알 수 있죠. 이 플로우 차트 한 장이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 바로 인지할 수 있으시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는 게 개발자는 개발만 잘하면 된다? 이건데 개발 이퀄 코딩이 아니에요. 개발을 잘하려면 이런 문서들도 만들 줄 알아야 하고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엄청 막막하기만 했던 여러분들이 이 플로우 차트 하나만 작성해도 어떤 화면부터 만들지 벌써부터 머릿속에 그려지실 거예요. 자, 그럼 이 플로우 차트는 기능과 UI만 고려해서 만드는 것이냐?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할 수익 구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방금 보신 이 플로우 차트에서 0.0 메인과 1.0 뉴, 2.0 스크린, 2.1 레벨을 보시면 하단부에 웬 공간이 비어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공간이 왜 비어있을까요? 바로 띠배너 광고 자리입니다. 무료로 배포하실 거라면 상관없지만 어쨌든 게임을 만드는 목적 중에 하나는 수익 창출입니다.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고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면 당연히 어떤 수익 구조를 내 게임에 넣을지 고민하고 플로우 차트에 반영해서 넣어야죠. 그래서 플로우 차트를 그리실 때 기능, UI, 수익 구조까지 모두 고려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개발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개발에 들어가서 해도 되고 미리 해도 되는 작업입니다. 바로 게임에 필요한 데이터 산출인데요. 저는 게임을 개발하기 전에 기획 단계에서 미리 데이터를 다 뽑아놓고 개발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제가 방치형 게임을 만들 때 작성했던 데이터 자료인데 잠시 보시죠. 자, 게임 안에 들어간 직업, 아이템 이름들부터 시작해서 웃긴 드립들, 업그레이드 비용이 올라가는 비율, 그리고 누적 금액 등 게임에 들어갈 모든 데이터를 개발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고 시작해서 게임 테스트 단계에서 이 수치들을 수정하면서 최종 버전을 만들었죠. 이 엑셀 파일이 없이 머릿속에서만 수정을 한다고 가정하면 제대로 된 테스트도 안 될 거고 어디가 문제인지 파악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저도 기획에 관해서 배운 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보고 따라한 건데 실제 게임을 만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앞서 말한 플로우 차트, 그리고 플로우 차트를 기반으로 화면마다 필요한 기능들을 정리해 놓은 문서 하나, 그리고 게임 내에 들어갈 데이터가 모두 들어있는 엑셀 파일 하나, 이것만 있으면 게임 개발 바로 시작해도 문제 없을 정도로 든든하죠. 자, 이 정도 준비되었으면 이제 진짜 게임 개발 시작해야겠죠? 자, 근데 다들 진짜 막막한 건 여기서부터일 거예요. 왜냐? 코딩하려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유니티 3D,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서 새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볼 화면은 바로 이거죠. 아무것도 없죠? 플로우 차트로 분명히 개발해야 될 순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막막함 때문에 시작을 잘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시작하는 거 하나랑 다른 사람이 만든 게임 프로젝트를 찾아보고 구조를 따라하는 거 하나입니다. 저도 사실 처음 게임 개발할 때 가장 막막하고 막연하고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회사에 있는 게임 프로젝트를 까보고 구조나 형태를 거의 복사해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게 없으니까 당연히 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만들었던 게임의 코드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코드는 회사에서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했다가 제가 고소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 코드는 제가 게임 엔진을 쓰기 전에 순수 안드로이드로만 게임을 만들었을 때 여동생 60개라는 미연식 게임의 코드입니다. 이 게임은 마케팅도 없이 다운로드 수가 10만을 넘었던 그런 게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커먼, 모델, 유틸 등의 패키지가 보이실 거예요. 커먼은 하는 게 없는 애라 무시하셔도 되고, 모델은 데이터베이스 관련 코드를 모아놓았고, 유틸은 게임 플레이와 관련 없지만 앱 안에서 자체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회사 서버에서 데이터를 전송받아 제이슨 파싱을 해주거나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는 다운로더 등 이런 유틸성의 코드를 모아놓은 패키지입니다. 왜 이렇게 패키지를 나눠 놓느냐? 간단합니다. 보기 편하기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만약에 저 패키지 안에 있는 것들이 바깥에 쭉 나열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원하는 코드를 찾는 게 조금은 더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제가 짰던 구조에서 커먼, 모델, 유틸은 저희 회사에서 필요한 코드들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패키지들이고, 여러분들은 제이슨 파싱 필요 없다 하시면 안 넣어도 되고요. 개인 서버에서 DB를 받을 필요 없다 하시면 모델 패키지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영상에서 나온 구조는 제가 일했던 회사에서 앱이나 게임 개발 시에 꼭 넣으라고 했던 기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이슨 파싱도 필요했고 이미지 다운로더도 필요했던 거지,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임에 저것들이 꼭 필요할지는 미지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셨다면 액티비티들의 네이밍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메인 액티비티는 메인 화면이고요. 게임 액티비티는 인게임 화면입니다. 옵션 액티비티는 옵션 창 화면이고요. 게임 개발이 코딩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네이밍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이건 뭘 하는 거다 라고 알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죠. 이런 소스 파일 이름뿐만 아니라 변수명, 함수명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제에서 흔히 봤던 int는 ijk, 이렇게 개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구조에서 실제로 게임 플레이와 관련된 코드만 찝어볼게요. 저 8개가 답니다. 심지어 comment.java, copy of comment.java는 코드도 아니에요. 게임 안에 들어가는 미연시 대사들입니다. 사실상 6개 액티비티가 전부죠. 생각보다 별거 없죠? 쫄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해피엔딩, 히든엔딩, 새드엔딩 액티비티들은 100줄도 안 되는 코드예요. 그런데 이런 허접해 보이는 코드로 만든 게임이 10만이 넘고 수익이 몇백만원씩 나면 믿겨지시나요? 물론 14,000줄의 코드도 짜보긴 했지만 이런 게임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막막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선명해지셨나요? 물론 아직도 막막한 부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특히 개발하다가 기능 구현이 안 돼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이런 댓글이 달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천재가 아니죠? 저도 천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게임에 들어가는 모든 기능을 우리가 다 개발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예요. 우리 말고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훌륭한 오픈 라이브러리 및 소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미지 다운로더를 들어볼게요. 자, 상상해보세요. 서버에서 이미지를 보냈을 때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에서 그 이미지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그걸 코드로 구현해야 된다는 임무를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요. 또 나옵니다. 몰라요. 머리 쥐어 뜯습니다. 하지만 오픈 라이브러리를 검색해보시면 유니버셜 이미지 다운로더나 글라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훌륭하신 개발자분들이 만들어 놓은 무료 오픈소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가져다 쓸 수 있는 안목을 기르시고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뭐 오픈 소스라는 게 막 가져온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소스인지 보는 눈이 있어야 제대로 가져와서 쓸 수 있겠죠? 이 눈은 한순간에 길러지는 게 아니고 꾸준히 오픈 소스들을 보시고 다른 사람들의 코드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으로 올린 다른 사람의 코드 분석 방법을 참고하시면 확실히 실력이 늘어나실 겁니다. 뭐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기능 구현을 해 나가면서 게임을 만드시면 됩니다. 수익 구조 관련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 올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무료 게임만 만들어서 인앱 결제 부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각종 광고를 안드로이드에 탑재하는 코드를 조금 정리해서 보여드릴까 해요. 자, 이 정도면 구독 눌러줄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시를 안드로이드로 들긴 했지만 유니티 3D건, 코코스 2D X건, 언리얼 엔진이건 개발하는 언어나 도구가 다를 뿐이고 개념적인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막연하게 게임 개발에 대해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 조사도 하고 플로우 차트도 그려서 개발 순서도 정하고 자기만의 구조도 만들어서 다음 게임 만들 때 재사용할 수 있는 코드들도 만들어보고 기능 구현하다가 막히면 오픈소스 구글링해서 가져다 쓸 수 있는 건 가져다 써보고 뭐 이러면서 실력이 느는 거겠죠. 그리고 실력이 쌓이면 어느 순간 게임의 사이즈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생각하는 게임이 얼마나 개발 기간이 필요할지와 어떤 기능들이 쓰이는지 머릿속에 따다닥 나열이 자동으로 되는 수준이 되겠죠. 자, 오늘 영상은 분량이 좀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영상을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쫄지만 않으면 게임 개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쫄지 말고 자신 있게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 버리고 좀 틀려도 되니까 처음부터 잘하면 좋겠지만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부디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 주셔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리뷰 들어갑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게임 개발을 하기까지 몰랐던 것들을 알려주는 어른이 별로 없었어요. 자기만 알아듣게 얘기하거나 뭐 일단 해봐, 부딪혀 봐야 알지 정도로 격려해주는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노하우라고 생각해서 알려주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리 알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을 알려주는 어른이 되고 싶기도 했고 인디게임이 성장을 해야 게임 생태계가 더 좋게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그러려면 만드는 사람이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으면 좋겠죠? 자, 여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